안녕하세요. 익션 앰버서더 아란입니다. 오늘은 일본 반국 투어 2일차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일차는 오늘은 사실 어디를 들린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은 후지산이 있는 후지시까지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후지산은 아침에 봐야지 가까이서 봤을 때 구름이 없이 깔끔하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후지산을 보는 게 목적이라서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멀리 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영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게 멀리 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일 수 있어서 지금 한 30분 정도 제가 세팅을 제대로 하고 바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좀 담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일단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약 730km 18시간 라이딩을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내비에 찍힌 시간은 16시간 44분입니다. 네, 그럼 출발했고 우리나라와 다른 제2우회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좌회전입니다. 앞에 거치한 카메라는 인스타360입니다. 어떻게 찍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감은 일단 고프로랑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영상이 인스타360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전 5시에 일어났고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해가 천천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스타360이 해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저는 출발하기 전에 확실하게 고정을 했는데 고정한 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역시나 나사가 빠져서 고정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르게 챙겨온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챙겨온 케이블 타이가 쓸 때가 생겼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네, 케이블 타이를 챙겨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하고 챙겨온 맥가이버 칼로 뒷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나사가 하나 풀렸을 때 응급처치를 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제일 가까운 주유소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고정하고 있는 다른 나사도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두 나사가 동시에 풀렸더라면 카메라는 날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멘탈도 같이 날아갔겠죠. 빌린 카메라인데 60만원짜리인데 와, 땅에 60만원 버리면 진짜 정말 간이 떨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다 보니 좌측에 자전거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짐도 많으신 걸 보면은 가시다가 캠핑을 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따봉을 날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 약간 갓그랜저 느낌이 나서 이 영상도 넣었습니다. 앞에 있는 차량, 옆에 있는 건물, 그 시대 느낌이 조금 나가지고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다 보니 사이카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는데 길게는 못 찍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출발한 지 5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지금 2일차 여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잠시 쉬려고 주유소에서 앉아 있습니다. 갈 길이 멀긴 한데 쉬엄쉬엄 가야죠. 밥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밥도 먹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생각 중에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네. 이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게 되게 재밌네요. 물론 내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거지만 남의 돈으로 하면 더 재밌을. 사실 카메라는 조금 늦게 켰습니다. 세팅할 거 세팅하고 정리할 거 정리한 다음에 카메라 켜고 이제 다시 또 출발을 해볼 예정입니다. 준비. 저는 지금 7시간 정도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늘이 정말 아름답고요. 한 5분 정도 시골 풍경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니 일본의 낮은 건물들, 일본의 낮은 목조 건물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진짜 여행을 왔구나 하는 이국적인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단 하늘 보십시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비라도 왔으면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여행이 됐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만약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토바이가 지나가길래 일행인 척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삼나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화된 산림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 삼나무를 심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일본의 여러가지 이유로 말하자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경제적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는 대규모로 방치되게 되고, 매년 이른 봄 일본은 꽃가루에 점령당하는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시는 분들 막 유튜브 보면 꽃가루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이 삼나무 때문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자막 안 넣겠습니다. 하늘부터 뻥 뚫린 주행 영상입니다. 그리고 일본 건물들은 높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조 건물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가장 큰 자연재해인 지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낮아질수록 무너질 확률 또한 낮아지며, 콘크리트 건물보다 목조 건물이 흔들림에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에서 자연스럽게 높지 않은 목조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화재에는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목조 건물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옆방뿐이 아니라 옆집까지도 소음에 노출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목조 건물이 문제점만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본의 무더운 여름에는 목조 건물이 더위 해소에도 크게 한몫한다고 합니다.
이제 말할 게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결과 저는 교토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심으로 들어가시죠. 바이크를 타고 후쿠오카를 나온 뒤 처음으로 높은 건물을 저는 교토에서 보았습니다. 약간 강남에 온 듯한 건물 빌딩 숲은 저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스쿠터 모양, 저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쿠터 타시는 분은 제 옆에 서 계셨고 저기에 제가 서야 되는 건지 저 표시의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 누가 잘못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혹시 저 표시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교토만큼 오래되지 않았고 교토만큼 새롭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옛날 것을 보진 않았지만 교토를 지나면서 느낀 점은 무언가 하지 않아도 교토를 주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저에겐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옛날의 것이 많은 교토라고 하지만 저는 이 최신식 빌딩에 매료되어 이 순간을 즐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잘 안 담기는데 영상에는 정말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좀 정갈하다 그래야 되나? 이 규칙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주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르고 조금 더 이국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제대로 안 담겨서 이게 좀 아쉽네요. 교토의 건물을 보면서 주행하다 보니 해가 지며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가 오지게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수동 주행하는 바이크로서는 정말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교토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일단 해 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해의 햇빛을 흡수해서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이것도 카메라에는 그렇게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담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 떠있을 때 마지막 영상입니다. 해가 지면 제가 산을 절대 안 들어가는데 곰이 무서워가지고 해 떠있을 때 후딱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저는 약 4시간의 주행을 더 했지만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해가 지면 찍을 게 없더라고요. 이게 옆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오후 11시 30분 저는 숙박업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약 700km의 주행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주차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본 반국 투어 2일차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 쉽지 않네요. 그러면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지금 밤 11시입니다. 11시까지 지금 바이크를 타고 후지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 17시간 동안 바이크 제가 기름을 7번을 먹였어요. 기름 통이 작으니까 또 가다가 앵꼬 나면은 답이 없으니까 계속 기름을 좀 조금씩 계속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앵꼬 한 번도 안 나고 뭐 타이어 펑크도 없이 잘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 문제입니다. 후지산 근처까지 온 이유가 후지산을 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후지산은 구름이 없는 거는 오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구름이 없는 완벽한 후지산을 보기 위해서 저는 정말 재밌게 왔지만 무리 아닌 무리를 좀 해서 17시간 동안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오늘 다 합쳐서 한 980km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보다 좀 더 빨리 올 수 있는데 일본은 도로에 대한 문화, 도로에 대한 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 해서 집에 가는 게 일단 제일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다니다 보니 조금 천천히 온 것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왔네요. 이제 내일 후지산 보는 게 목적이고 제가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밥을 먹고 내일 제발 내일 날씨가 좋기를 내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는 것도 일단 찍으러 갈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주차까지 깔끔하게 했고 오늘 이거 나사 떨어져가지고 케이블 타이 메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고맙다. 그만하고 밥 먹으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금 맥도날드를 먹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24시간인 줄 알았는데 00시에 문을 닫는다네요. 지금 5분 남았거든요.
과연 먹을 수 있을지. 맥도날드가 저 앞에 보이십니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뛰어보겠습니다. 인생 쉬운 일 하나도 없네. 마무리하고 계시네요. 지금 들어가서 한 세트만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얼마나 싫겠어요. 솔직한 말로 마감 다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이 와서 햄버거 좀 먹고 싶은데 햄버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싫겠어요. 라스트 오더도 끝났을 거예요. 아니 이럴 그래, 이건 내가 몰랐던 거고 그럴 수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빨리 올 걸 그랬네요. 아쉽다. 10분을 뛰었는데. 그럼 이제 세븐일레븐으로 가서 간단하게는 아니고 좀 많이 먹겠습니다. 첫 끼다 보니까 세븐일레븐 가서 첫 끼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네, 여기까지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쉽지 않아. 쉬운 일은 없어. 하지만 열심히 그래도 도전했잖아요. 맥도날드 혹시 먹을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 도전했다. 여기에 의미를 두는 걸로. 그러면 여기까지.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